됐죠? 즉 무의식적으로 수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 사람을 따라야 되지? 어떠한 사실이 있지? 라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모니터링, 즉 감시하던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적응을 하던지 됐죠? 네. 즉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그냥 우리는 맹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됐죠? 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사가 입는 옷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죠? 네. 비록 그 사람들이 저걸 따라한다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따라쟁이들이다. 더 나아가서 자 무의식적인 거울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미팅 시간에 비슷한 제스처라든지 또는 다리를 똑같이 꼰다든지 즉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 타인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되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따라하는 행동이 뭐는 아니야. 미친 행동은 아니야. 잘못된 행동은 아니래. 그쵸? 즉 6번 문장이 주제문이겠죠. 뭔가 따라하는 걸 나쁘게 보지는 않네요. 즉 사람들이 무언가 행동을 따라한다라는 건 뭐를 의미해? 어쨌든 진화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는데 살인자를 따라하든지 사이코패스를 따라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말하는 직장 상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한다라는 건 내가 무언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본 거야? 어드밴테이지라고 본 거예요. 됐죠? 즉 여기서 말하는 어드밴테이지는 스테이터스 무언가 하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에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사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를 하더라? 돈을 더 많이 받는, 즉 승진을 더 많이 하는 성공을 하더라. 아까 승진하다 프로모트 배웠죠? 됐죠? 그치? 즉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한다라는 건 그들도 우리를 좀 더 좋아해 준대.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치? 아까 말했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더욱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컨포미스트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컨포미스트와 그냥 컨폼은 대립구조예요. 따라하다는 긍정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컨포미스트 즉 그냥 수능주의자는 뭐다? 부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즉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언제나 그랬듯이 투머치는 안 좋다란 얘기야. 따라하면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 너무 따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됐지?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의 장단점? 이거의 장단점을 의미하겠죠. 그치? 됐죠? 장점은 뭐야? 아까 말했지만 석세스 할 수 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레디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네. 레디컬이 극단적이라는 뜻 정도는 아시죠? 그치? 그래서 결국 모방하다 따라하다 이미테이트의 장단점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네. 다음 정보화 시대에서의 단순 노동의 증가. 정보화 시대인데 단순 노동이 증가한다고? 네, 1번 문장 주제문.
자, 뭐하는 대조적으로 정보화 시대를 의미하는 예언자들과 대조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예측했냐면 정보화 시대는 아주 기분 좋게 예측할 수 있겠지. 아, 정보화 시대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기본적인 직급의 사람들도 정보화 시대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구나. 그치?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불편한 진실, 실제 사실은 오히려 정보와 관련된 직업일수록 예전에 이미 뻔했던 루틴 서비스에 쉽게 분류화 된다라는 거죠. 됐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보화 시대라고 하면 무언가 고학력자들이 돈을 많이 받으면서 무언가 약간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할 것 같지만 루틴 뭐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인형 눈 붙이고 있다. 알겠죠? 네. 즉 정보화 시대에도 뭐가 일반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 노동이 일반적이죠. 단순 노동 영어로 뭐죠? 알고 있니? 단순 노동? 여기 나왔구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모노톤 워크죠. 그치? 됐죠? 그래서 무언가 체계적이고 무언가 고학력자들이 있을 것 같지만 단순 노동이 여전히 정보화 시대에도 일반적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들의 실제 보병들, 여기서 말하는 솔저는 진짜 군인들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해? 워커즈죠. 실제 정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디에? 뒤쪽 사무실에 모여서 컴퓨터와 연결돼서 열심히 타이핑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근데 얘네가 하는 일들이 무언가 사이버틱한 일들이 아니라 뻔한 루틴이야. 컴퓨터를 통해서 뭐를? 그래, 영수증, 크레딧 리포트, 체크, 커스터머 카운트, 커레스폰스, 페이롤, 하스피럴 빌링, 뭐 이런 거, 그치? 그냥 이런 이건 꼭 정보화 시대에 새로 생겨난 뉴 태스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치? 원래 기존에 하던 일이잖아. 그치? 그쵸? 아시겠죠? 네. 그래서 4번 문장이 요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보 진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적이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커다란 데이터의 뭐다? 이런 거는 약간 배경상식으로 알고 있어. 잘 봐.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게 돼. 그러니까 정보력이 떨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죠? 그만큼 오히려 책은 읽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서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치?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야.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정보화 시대니까 뭔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여전히 똑같은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파일 모음들이 굉장히 똑같은 단조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생산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요 글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 정보화 시대에서의 단순 노동의 증가. 왜? 어차피 하는 일은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보화 시대 오기 전에 누군가가 밥을 사 먹었어. 그럼 그걸 뭐를 해야 돼? 영수증 처리를 해야지. 그치? 근데 그렇다고 정보화 시대에 왔다고 영수증 처리를 안 하나? 그건 아니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 추구하던 목표의 타당성.
1번 주제입니다. 자, 나는 항상 딸에게 뭐 하라고 말해라? 그렇지. 그 일이 뭐 할 때까지 타당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하라라고 말을 해왔대. 됐니? 응? 됐죠? 자, 그런데 그것은 개념이야. 포기하지 말란 얘기죠. 그치? 네. 즉 어떤 결과 내가 하고 있는 간단한 문법입니다. 의미상의 주어기 때문에 투부정사 안 되죠.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예요. 전치사 목적어니까. 됐죠? 자, 그래서 그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개념일 뿐이었고 결국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건 어디에서 통했어? 내 사업에서 통했다는 거죠.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꼰대잖아. 내가 내 사업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성공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라고 하라는 거잖아. 그쵸? 하지만 뒤에 당연히 반전 나오겠죠? 아닌데? 딸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지. 됐지? 자, 또한 어떤 개념이야? 나에게 있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가슴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과 경험을 해준 좋은 경험이기는 한데 이건 즉 2번, 3번은 누구 기준? 내 기준에서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내 기준에서만. 됐죠? 자, 당연히 요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추구하는 일들이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면 타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있다? 죽은 말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 딸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타당 어디였냐? 그 일이 타당하지 않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아라는 건 타당하지 않아도 해란 얘기잖아. 그치? 반대로 타당하지 않는다면 죽은 말에서 뛰어내리래. 즉 일이 타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스탑 멈추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즉 멈추세요. 머리를 벽에 찢는 일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하세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거 여기서 말하는 멈춰. 뭐를 멈춰? 벽에다 계속 머리를 박는 일을 멈추래. 이게 아까 딸한테 했던 꼰대 마인드지. 뭐다? 야 그건 타당하지 않을 때까지는 너는 그건 계속 해야 돼. 포기하지 마 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딸이 아빠 말을 잘 들었다면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일인데도 아빠가 자꾸 하라고 시키니까 그냥 계속 헤딩한 거지. 근데 이제 뭐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알겠지? 딱 봤을 때 논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멈추라고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건 아까 말했던 아빠가 누구에게 딸에게 했던 얘기였다는 거죠. 됐지? 질문 이제 2개 남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했던 꼰대 마인드입니다. 그치? 응? 예, 이거 20강 3번하고 20강 4번. 뭐라고요? 2개 남았다고 하죠. 아 하나 남았어? 아 그러네. 다 했네. 네. 자,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하는 거 어려울 수 있겠지. 모르라는 거, 포기하는 거, 멈추는 거. 하지만 특히 언제 당신이 감정적으로 뭐가 됐을 때, 몰입되어 있었을 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굳이 죽은 말을 타고 목적지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즉 죽은 말을 타고 계속 가는 건 누구의 언어야? 아빠의 언어죠. 그치? 하지만 이제는 뭐다? 말이 죽었어. 그럼 뛰어내리라고요. 그걸 왜 계속 타고 가고 앉아있어. 그치?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예시로 든 The Nethers는 말은 결국 말이 살아있다면 그건 타당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말이 죽었으면 타당성이 없는 거잖아. 근데 죽은 말한테도 계속 타 있었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꼬라박는 거야. 왜? 아니 말이 살아있어야 뜨그덕뜨그덕 가는데 말이 죽었어. 그럼 말이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잖아. 그치?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타당성이 뭐 한다면 without 없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과감하게 stop 멈추세요. 됐죠? 마지막입니다. 집적 경제 들어봤니?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공간에 모임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거나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TPO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알래스카 가가지고 선풍기 에어컨 팔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지금 이해되세요? 아프리카 가지고 히터 팔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린다는 거죠. 알겠지? 그 얘기야. 됐지? 예를 들어 바다가 없는 산으로만 둘러싸인 지방에 수영복 하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됐죠? 바다밖에 없어. 근데 등산화 하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린다는 거지. TPO.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직접 경제 원인은 1번부터 주제문입니다. 결국 개인의 욕구에서 우리가 found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욕구가 뭐를 하고 싶어 하냐면 제품을 비교하고 싶은 거죠. 됐지? 제품을 비교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선호를 합니다. 어디에서 신발을 사는 걸? 지역 쇼핑몰에서. 왜? 그 지역 쇼핑몰은 뭐 하니까? 그렇지. 멀지 않으니까. near. 가까우니까. 그쵸? 그래서 가까우니까 굳이 내가 먼 데까지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4개나 5개 다른 게 있네. 이거 비교해보고 아 나는 여기서 산다는 거죠. 됐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뭐죠? 일단 가깝지? 또 하나 아까 뭐라 그랬어? 그래 4개에서 5개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잖아. 그쵸? 사람들은 비교하는 거 좋아해. 그리고 먼 것보다 가까운 것도 좋아해. 알겠지? 자, 그래서 자, 비슷한 제품을 파는 회사들끼리는 서로 뭐 할 거야? 경쟁할 거야. 컴퓨터죠? 어디?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는 이득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그치? 됐지? 빵집이 5개가 있어. A빵집, B빵집, C빵집, D빵집, 알파, B빵집. 빵집끼리는 서로 싫어하겠지. 아씨, 내 빵 팔아먹어야 되는데 저 집도 빵집이고 저 집도 빵집이고 저 집도 빵집이네? 하지만 누구 기준에선? 소비자 기준에서는 오늘은 A빵집 가보고 내일은 B빵집 가보고 C빵집 가보고. 알겠지? 비교해봤더니 C빵집보다는 A빵집이 더 맛있네? 됐죠? 즉 독점은 누구에게 유리해? 이거 저번에 했잖아. 제로섬. 독점은 누구한테 유리해? 회사한테 유리한 거고 다양성은 누구한테 유리해?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잖아. 기본이야. 알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혹시 그 지역 쇼핑몰에 추가적인 신발 가게가 또 생긴다면 그쵸? 됐지? 그러면 사실상 오히려 누구에게도 이득이야? 신발 가게에도 이득인 거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그치? 왜? 더욱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기 때문에 플레이스가 중요한 겁니다. 아, 신발을 사기 위한 무슨 지역? 바람직한 지역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야? 대치동 학원가지. 그치? 학원이 많으니까
학원들끼리는 아씨 나 혼자 해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학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장사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치동에 학원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 기준에서 뭐라고 인지해? 저기는 학원가라고 인지를 하잖아. 그치?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뭐 저기 먼데 혼자 학원 차려. 그러면 나 혼자 학원이니까 당연히 나 혼자 다 해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사람들이 뭐를 안 해? 인지를 못 하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치동 학원을 오는 이유가 뭐야? 여기가 플레이스 개념이 성립됐기 때문이죠. 어떤 플레이스 개념? 여기는 공부를 하는 학원이 있는 개념. 됐죠? 되셨죠? 네. 알겠죠? 자, 또한 이 추가적인 가게가 가격을 낮춘다면 당연히 어디에 이미 존재하는 가게의 가격보다 가격을 낮춘다면 무언가 얘네가 손해인 것 같지만 전체적인 판매율은 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걸 뭐하는 사람들?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자들이 많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에 A 혼자 있어. 얘가 100만 원짜리 한 달 동안 원 한 개 팔았어. 총 매출 얼마야? 1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플레이스야. 그래서 우리가 핫플이라고 하잖아. 그치? 여기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알파벳 E도 있고. 됐죠? 근데 여기는 왜 100만 원밖에 못 팔냐면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돼? 10명밖에 안 돼. 그치? 근데 여기는 플레이스로 규정됐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야? 1000명이야. 됐죠? 알겠지? 그러면 A랑 B랑 C랑 D랑 E랑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나 혼자 독식해도 1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이건 균등하게 독식한다고 해도 1000명이니까 각각 몇 명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200명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어? 됐죠? 그래서 총 매출이 뭐 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얘기죠. 되셨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경제를 뭐라 그래? 잠정적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본 사람? 대표적인 뭐지? 명품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박리담회잖아. 조금 가격을 내려도 내가 많이 팔면 이득인데 반대로 하나만 팔아도 이득인 거. 그렇죠. 그건 워낙 단가가 세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말해서 어떤 A라는 가게가 옷 한 벌에 10만 원인데 열심히 막 장사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막 10벌을 팔았어. 10명의 손님한테 10벌을 팔았어. 열심히 막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의 거래량은 뭐야? 10건이지. 네. 총 매출은 100만 원이지. 네. 그치? 근데 옆에 B라는 가게는 한 달 동안 한 명의 고객만 거래했는데 그 한 명의 고객이 얼마 팔았어? 1000만 원짜리 팔았어. 그럼 거래량이 10군데와 거래량이 한 군데였지만 총 매출은 어디가 높아? 여기가 높은 거죠. 그렇지?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단순 경제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결국 서로 관련성 있는 것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뭐가 성립되니까 거기는 그런 플레이스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니까. 되셨죠? 예를 들어 극장과 식당은 같이 모여 있죠. 왜? 보통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를 하니까? 밥을 먹으니까. 그치? 즉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됐지? 그러면 안 맞는 경우는 뭘까? 예를 들어 영화랑 뭐랑 같이 있으면 안 맞아? 영화를 보고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일 뭐가 있죠? 병 가는 거. 공포 영화에서 무서워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 수영장? 수영장? 영화 보고 갑자기 더워가지고 수영할 수도 있잖아. 얘네 이거 원리를 모르네.
영화 보고 갑자기 잡혀가지고. 영화는 뭐예요? 영화라는 건 뭐야? 문화 생활이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뭐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연극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지. 지금 알겠어? 테마가 겹치면 안 되잖아. 지금 이해돼? 아 영화도 뭐 연극도 볼 수 있어. 아이고. 아 우기면 한두 것도 없지. 야 그렇게 하지 마. 아침에 A 수영장 가서 수영하다가 점심 때는 B 수영장 가서 수영하다가 저녁에는 C 수영장 가서 수영하겠네? 어? 가능성을 수영 선수들도 그렇게 수영 안 하겠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너무 잘 이해했어요. 알겠지?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는 거죠. 이런 수용적인 자세 선생님. 갑자기 자유형이 나와. 아 아침엔 자유형, 점심엔 배영, 나쁘지 않은데요? 저녁엔 평영? 야 몸 다 불겠다 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의 가장 키워드가 뭐야? 플레이스죠. 플레이스로 뭐가 되는 거야? 형성이 돼야 토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대치동 학원가. 학원이 엄청 많아. 그 장사 안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이 거기가 학원가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소비가 생긴다. 됐죠? 알겠죠? 네.